안녕하세요. 정원예증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성 SDS 한번 보겠습니다. SDS. 대표님, 삼성 SDS 한번 봐주실 수 있겠나요? 하셔갖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주가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회사의 매출액 구조, 즉, 재무제표 같은 것을 기본으로 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 흐름을 보는, 즉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트 분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고 앞으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런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슈 N, 그 다음에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정보를 얻어서 그게 앞으로 주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위든 아래든 뭐 이렇게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서 주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만 보고, 즉 좋은 것만 생각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종목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좋은 것, 그 밝은 면을 보고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외 변수에 의해서 변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주가의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매매는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만 보지 말고 뒤도 같이 보면서 늘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을 해두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첫 번째, 이 주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흐름이 어땠는지를 보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 SDS, SDS 보겠습니다. 연봉을 보게 되면 그동안 주가가 흘러온 모습을 역사적, 그러니까 가장 이 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흐름이 어땠느냐를 보는 건데 42만 원을 간 적이 있었죠. 2014년에. 그리고 12만 원대까지 2016년에. 그리고 2014년서부터 15년, 그리고 16년, 그 다음에 17년까지 계속 하락세를 유지했었죠. 그러다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2018년 반등을 했다가 2019년, 2020년까지 다시 흐름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내려갔었죠.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이렇게 올려놓고 눌림의 형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동안의 주가가 내려오던 흐름을 우상향으로 틀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다가 올해는 일단 고가를 높여놨고요. 주가가 올라갔다 눌림의 형태가 다 챙겨나갈 그런 위치까지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다시피 여기 얼마냐면 18만 원대, 17만 원, 18만 원대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연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흐름을 바꾸는 자리이기도 하죠. 이가 17만 원, 18만 원대가 매우 중요한 이런 가격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까 위에서 보게 되면 전고점이었던 이 자리인데 거래가 좀 많았어요. 그죠? 이 가격대가.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거래가 가장 또 많은 가격대이죠. 그러니까 17만 원, 18만 원, 그리고 25만 원까지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17만 원을 깨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25만 원까지 내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을 연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월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월봉은 12개 월봉이 모이면 연봉이 되죠. 그러니까 파동을 연봉에서 볼 수 없는 파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봉을 보게 되면 지금 보다시피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대추세의 흐름을 바꿔놓기 시작한 가격대가 바로 여기임을 알 수 있죠. 거기가 이제 17만 원 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17만 원 선 이렇게. 그래서 흐름 자체가 보다시피 2020년 그리고 2021년으로 와서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지지하는 형태가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턴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 17만 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간다면 25만 원 그리고 전고점이었던
얼마냐면 25만 원과 26만 원 사이가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변화를 줬던 이점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35만 원까지 열려 있는 자리다. 다만 17만 원과 16만 원 이탈해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 다소 주가는 주춤하가 또 내려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시간이 걸려서 한참 뒤에 돌아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17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 17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만 원인 자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35만 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파동을. 그래서 주봉으로 넘어와 보면 자, 이렇게 형성됐던 자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자리가 여기가 17만 원임을 알 수 있죠. 이거. 그래서 올려놓고 올해 들어와서는 여기서 멈추고 있지만 주가는 다소 이쪽으로 한번 틀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서부터 주가 흐름이 계속 이렇게 하방으로 돌아서다가 작년에 웬만한 종목 3월에 저점을 찍을 때 같이 찍었다가 서서히 오히려 틀고 작년 돌파했다 올해는 조금 눌림을 주면서 다시 한번 재도약할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술적 분석으로 매우 매끄럽게 잘 우상향으로 틀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대형주죠.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코스피 200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시가총액이 14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오늘 뭐 거의 보합 수준이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건데요. 차트가 지금 조금 뒤로 빠졌는데요.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디냐면 여기죠. 눈여겨볼 것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매칭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2020년 그리고 2021년이 흘러가죠.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당연히 분기 실적이겠죠. 일단 실적을 봐야 되는 거 실적 추이가 가시화 잘 되고 그다음에 주가 흐름하고 매칭이 잘 되는지요. 2020년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지는 2조 9천억, 3조, 그 다음에 3조인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정함을 알 수 있죠. 그냥 잘 유지가 됐다. 그렇다고 성장 가능성이나 정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시화되지는 못하지고, 그냥 이렇게 정체된 느낌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에 저점을 찍고, 웬만한 종목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2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정체돼서 아무래도 여기서 멈춰있는 모습이, 매출액 구조 자체 분기 실적은 괜찮지만,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분기 실적과 지금 주가 흐름은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연간 실적 한번 봐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한 4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9조 2천억, 한 10조, 10조, 그 다음에 한 11조 정도 이어지는 조금 성장하긴 하죠. 그러나 크게 성장은 못하고 조금 늘어나는 모습은 그래도 대형주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뭐 가파른 성장이나 가파른 하락세보다는 꾸준히 그냥 스타디하는 그 느낌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재무정보나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얘는 오히려 지금 여기가 17만 원대가 얼마나 중요함을 알 수가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매출액과 그다음 영업이익을 가졌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래도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악재가 돌발해서 숨어 있거나 주가 흐름이 안 좋다라면 구조적으로 안 좋다라면 분명히 얘는 17만 원 이탈해서 하방으로 이렇게 된다면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기약하기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더군다나 밑에서 돌게 되면 저항대, 매물 저항대가 되면서 한동안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기점이 17만 원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삼성 SDS는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물류 호조 실적에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죠? 쭉 기사가 나옵니다. 쭉 나오고요. 주력사업 호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쭉 나옵니다. 그죠? 쭉 나오는 거 보면 특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그룹주 얘기가 나오죠. 가서바르고
관망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쩌면은 얘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마 좋은 결과 나온다면 우상으로 좀 틀 수 나쁜 경향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적 대비나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이제 꼬부라지기보다는 그래도 위쪽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죠. 뭐 그건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뭐라 그럴까요? 실적 자체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공공 분야 로봇 업무 자동화 시범 도입 하여튼간 뭐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은 그 회사 자체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죠? 그거 하나가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결론을 얘기 드리면 일단 실적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드려보면 삼성 SDS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 정점에 17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신규 진입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분은 17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17만 원 기준으로 해서 25만 원 그리고 35만 원까지 열고 그 다음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지만 이어가는 즉 성장 단계를 하는지 분기 실적을 잘 살피면서 17만 원만 깨지 않는다면 이렇게 앞으로 주가는 성장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 양쪽 모두 17만 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면 25만원, 그 다음에 35만원, 이렇게 주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대표 한번 해볼래? 전 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만원이라는 자리가 뚜렷하고요.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왜 좋아하냐면, 잘못돼도 17만원 기준으로 손절은 짧아지니까, 뭐 그건 각오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손실의 곡선보다는 기대 수익의 곡선이 더 크기 때문에 한번 해봐도 뭐 어차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응적인 차원을 더 뭐라 그럴까 비중을 높게 본다 그러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손실을 만약에 잘못되는 뒤를 봤을 때 감당하는데 그 감당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한 10% 내외 정도 뭐 그 정도를 보고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니까 성장은 더 크죠. 한 20%, 30% 정도, 한 40% 정도 보고 들어가니까 기대 수익의 기대 수익과 기대 손실의 비를 따졌을 때는 기대 수익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황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증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